내가 알아낸 것은 이렇다. 우리는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계획을 세우고 지나치게 커리어와 사업, 삶을 분석하려 든다. 내가 배운 성공의 핵심은 이렇다. 삶의 매 순간마다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떳떳하게 여기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나는 내가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 속에 숨어있는 모든 훌륭한 가능성들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단 하나가 탁월한 성과 뒤에 숨겨진 놀랍고도 단순한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경기도 포천 스페이스 방충리에서 시즌3를 열어가고 있는 예따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짜잔! 네, The One Thing, One Thing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2013년도에 출간이 돼서 벌써 10년이 된 책이에요. 근데 10주년 기념 에디션이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고, 또 이제 새해,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면, 올해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올해는 이걸 해볼 거야, 저렇게 살아볼 거야,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게 되잖아요. 달력도 새로 고쳐서 목표 바꿔놓기도 하고, 다이어리도 새로 구입해가지고 올해의 목표,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작심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새해가 조금 시작된 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한 것들을 잘 이루고 계신가요? 네, 작심은 3일. 네, 우리는 정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많이 실패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읽어두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 책에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 내용들은 우리가 사실 익히 많이 들어서 알게 모르게 알게 된, 경험적으로든, 책을 통해서든, 다른 이제 훌륭한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든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게 뭐야? 어떻게 살고 싶어? 라는 커다란 이제 질문 속에서 우리는 미션을 정하기도 하고 비전을 세우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든지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하면서 습관도 좋은 습관들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일들의 계획을 하고 하다 보면 정말 되고 싶은 집중해서 이루고 싶은 그 목적에 다가가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책이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일이지만 그렇지, 맞아. 올해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목표 한 10가지 정도 쭉 늘어놓고 이걸 하려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해서 쭈쭈쭈쭈 하루를 정말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우고 막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그게 뭐겠니? 라는 질문을 초점 탐색 질문이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쓰고 있는데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하나를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루를 계획하고 하나씩 이루어 가라 라는 이야기들을 200페이지가 넘는 거의 300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책 속의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책의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 목차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서 사실 핵심 내용을 책을 읽으면서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요. 책을 읽는 건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저자가 보내는 메시지와 에너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화시키는 어떤 동력, 동기화의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 이제 딱 책을 열면 인상 깊은 페이지가 있어요. 3페이지에 걸쳐서 2줄의 글과 그림이 뭔가 눈 위를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 발자국, 야생동물의 발자국 같은 것들이 쭉 이어져서 나가는데 그 2줄은 이래요.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점점점점 예상이 되시죠? 두 마리 다 잡지 못하고 말 것이다. 원생을 이렇게 잘 표현한 글과 그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직감적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인트로였었는데요. 이 책은 총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거짓말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의심해봐야 할 성공에 관한 6가지 믿음이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에 대한 그럼 진실이 뭐야? 그건 거짓말인데 진실이 뭐야? 라고 묻는 복잡한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이라는 부제를 통해서 초점 탐색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것, 그 하나를 찾아내게 하는 그 부분을 담고 있고요. 어떻게? 라는 부분을 3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위대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인생의 반전을 불러오는 단순한 진리라는 부분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습득하게 된 성공에 대한 어떤 신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뭐 대부분은 맞기도 하고 대부분이 틀리기도 하는 그런 믿음들에 대한 부분을 6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장 한 장 채워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은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평등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일은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하루를 되돌아보면 내가 오늘 또 쓸모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았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중요한 일에 파고들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첫 번째 신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가장 이제 또 흥미로웠던 건 우리가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각광을 받던, 저 사람은 멀티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능력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을 텐데,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잃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2가지 일을 한다는 건 이거에서 이것, A에서 B로 이렇게 전환하는 속도가 빠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집중력이나 의지력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개를 다 한꺼번에 잘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집중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그 집중력이라는 게 뭐 무한해가지고 난 모든 일에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 내 인생에서 목표로 하는 일들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으려면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에 몰두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자체가 허상이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많은 일을 한꺼번에 망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흥미로웠던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평균 직장인들은 11분마다 한 번씩 타인의 방해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방해를 받으면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일을 보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또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다시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집중력을 회복하는데 하루 일과의 3분의 1을, 무려 3분의 1을 허비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방해를 받고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는 것들은 정말 일의 효율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니까, 멀티태스킹 할 생각하지 말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목표를 세우고 정하고 실행할 때 이 부분을 정말 잘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3번째 성공에 관한 잘못된 믿음은,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라는 건데, 이 역시도 허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공은 단거리 경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전한 습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자신을 훈련시켜 달리는 단거리 전력 질주인 셈인데, 생각보다 훨씬 적은 자기 통제력만으로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성공은 옳은 일을 해야 얻는 것이지 모든 일을 다 제대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고, 우리 한동안 또 회자가 많이 됐던 선택과 집중의 문제들,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려면 정말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들은 그냥 처리하는, 그 기계처럼 처리하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모든 걸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해야 한다면 사실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꼭 필요한데, 에너지를 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습관을 들이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일은 하나의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는 평균적으로 66일 정도가 걸리는데, 좀 쉬운 습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8일, 14일 뭐 이 정도가 걸리기도 하고, 어려운 습관 같은 경우에는 254일인가 거의 막 1년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모든 일들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계처럼 쓱 할 수 있는 일들, 집중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런 일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몸에 익혀버리면 그런 어떤 강박, 제대로 정성껏 에너지를 쏟아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해야 해라는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번째 부분이 가장 또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정말 그럴까요? 근데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습관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인간은 원래 의지가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어. 그런 존재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습관을 세팅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가장 많이 이야기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마시멜로 테스트 이야기도 있는데, 뭐 훗날에는 그것이 꼭 그렇지는 않았다. 뭐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인내력, 뭐 이렇게 뭔가 욕망을 통제할 수 있고 이렇게 자제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나중에 성공에 이르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이제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해석해내는 것들이 있었는데, 훗날에는 이것도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뭐 그중에 중산층 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마시멜로에 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서 거짓으로 많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비롯해서 의지력은 중요한 게 아니야, 습관이 중요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이거예요. 의지력과 싸우지 마라. 의지력의 작동 방식에 맞춰서 하루 일과와 인생을 설계하라는 건데요. 의지력을 늘 꺼냈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루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최고의 성과를 얻고 싶다고 하면 의지력이 떨어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밖에 뭐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라든지,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화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거 뭐 다 신하고 성공에 대한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요. 거기서 초점 탐색 질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큰 질문 설계를 위한 4가지 선택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넌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어? 큰 질문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게 뭐야? 이 구체적인 원띵에 대해서 딱 정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를 정해서 꾸준히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여기서는 4시간씩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또 이제 우리 또 1만 시간의 법칙, 에릭슨의 1만 시간의 법칙을 또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10년 전 책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있게 많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하게 좀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행동해야 할 게 뭔지, 이거를 정했다면, 그러면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부분에서 저자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왜 하려고 하는지 그게 이제 명확하게 난 이렇게 할 거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최고의 플루언서가 되겠어. 뭐 이런 이제 목표를 하나를 정했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당장 할 일이 뭐야? 하루에 4시간씩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결과들을 이렇게 도출해내기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오늘 속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제대로 세팅을 하고, 무조건 그거는 하고, 나머지 일들을, 중요한 일은 이거니까, 이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행동, 실행을 하고 나머지 덜 중요한 일들을 쭉쭉쭉쭉 해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렇게 적어서 눈앞에 보이는데 이렇게 딱 포스트잇 어디든 이렇게 딱 적어 놓는 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39.5%나 더 높게 나왔다고 얘기해요. 거의 40%나 더 높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내가 목표를 나 올해 뭐 담배를 폈어. 그럼 담배를 끊을 거야. 라는 것들은 금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에 보이는 데다가 적어 놓은 사람은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0% 성공 확률이 높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옆에 사람들, 친구들한테 나 금연할 거야, 나 담배 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무려 76.7%나 더 높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데 어떤 최적의 환경들을 만들어 놓는 것들 막 하면은 이렇게 어디 친구들 앞에서 담배 피거나 이러기 되게 어렵잖아요.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을 유용하게 그 목표를 잘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도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한 대로 뭔가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일을 생산성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냈는데, 생산성을 도출해내는데 이걸 훔쳐가는 4종류의 도둑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일부에서 설명을 한 대로 우리를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6개의 거짓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로부터 생산성을 훔쳐가는 도둑도 4종류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 뭘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나 부탁이 있는데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저거 해줄 수 있어? 나랑 뭐 어디 좀 같이 갈래?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부탁들이 오잖아요. 그때 아니 나 지금 이거 해야 돼서 못 가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거절을 하면 저 사람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나를 또 뭐 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해지면서 그래 하면서 이제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생산성이 뚝 떨어지겠죠. 그 실행을 다 못했을 테니까. 그리고 이걸 하는 동안 원싱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내가 하려고 했던 것에 몰입하다 보면 나머지의 일들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못하기도 하고 후지부지 되기도 하면서 막 일상이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뒤죽박죽 혼란이 되는 그런 시기들을 겪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쩌지? 그런 어떤 혼란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고, 건강에 대한 나쁜 습관들이라든지 목표 달성을 도와주지 않는 환경, 책을 읽어야 되는데 옆에서 막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거나, 뭘만 하려고 그러면 옆에 와서 막 이렇게 칭얼거리는 아이들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계속 흐름들이 끊기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3분의 1의 집중력을 또 다시 쏟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잘 세팅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냥 투두리스트를 다 지우긴 했는데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은 그런 기분 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작년 한 해에는 새로운 세계를 접한 것 같아요. 새로운 습관들을 이것저것 좀 많이 만드는 한 해여서 원래는 이제 올빼미형이었었는데 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나서 새벽에 수영을 하러 다녀오는, 평일 아침이면 새벽
수용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습관을 잘 만들어 놓은 한 해였다면, 올해는 이제 목표로 하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좀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해인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나의 원싱은 뭐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됐었고, 단 하나구나. 북플루언서가 되는 거구나. 지금도 뭐 이거 그냥 하고 있으니까 막 저 북플루언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그저 그런 북플루언서가 아니라 최고의 유니크한 그런 북플루언서가 돼야 되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조금 더 촘촘한 계획도 좀 세워보고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해 나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해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다짐, 계획들을 조금 더 단단하게 세우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올해 말에는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원싱은 뭔가요? 올해 계획 많이 세우셨어요? 네, 이 책이 여러분의 원싱이 무엇인지를 찾고 실행으로 옮기고자 할 때 주의할 점들, 유의할 점들, 이 부분은 꼭 지켜야 해 하는 그런 부분들, 무엇보다도 동기부여, 에너지, 저자가 이렇게 삽시다. 당신의 원하는 대로 살려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는 부분들을 경험을 통해서 쏟아냈고, 베스트셀러니까 많이 읽고 회자되는 것만큼 중요한 어떤 영감을 주는 책이니까 올해를 열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안녕.